자, 꾸준히 살펴보려고 하는 게임 관련주예요. 자, 게임 관련주를 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게임 관련주 이꼬르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주죠. 제가 요새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들이 요새는 메타버스에 몇 자만 스치고 지나가도 거의 급등을 하죠. 자, 근간에 보면 코세스가 오늘도 20% 상한가 간 친구죠. 옵티시스는 뭐 이렇게 하늘 높이 잘 날아다니고 있고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여주는 게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인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에 자꾸 침투해서 들어오는 게 바로 결국은 게임주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는, 이 메타버스 관련해 살펴봐야 되고, 또 게임주 자체적으로 이슈도 있고, 또 요새 중국의 규제 관련한 조금 악재가 공존하는 이런 이 섹터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 있게 같이 두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제 게임주 메타버스 올려드리고 게임주도 저녁도 올려드렸었는데, 자, 게임주와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계속 꾸준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영상 꾸준히 보시면 아마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임 관련주들은 이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좀 나오죠. 자, 어제는 게임은 이 정신적 아편? 뭐 이런 중국의 관영 매체 이 얘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게임주들이 그저 이틀 전이죠. 자, 이제 꽤 힘들었었는데, 그러자마자 기사를 지웠어요. 이렇게 이제 일파만파로 막 사태가 커지니까, 갑자기 관영 매체가, 자, 이렇게 이 해당 매체를 딱 삭제했죠. 그렇지만, 끝이 아니죠. 잠깐 띄웠다 삭제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나온 거죠, 기사가. 자, 게임은, 정신적 화폐, 중국에 이제 다시 이 게임 산업, 얼마 전에 사교육까지 이제 규제를 했는데, 이렇게 이 게임은 정신적 화폐란 중국 규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필요성 어필한 거죠. 이 관영 매체에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게임주가 이틀 전에 이렇게 무너졌다. 어제 좀 다시 살아났어요. 자, 그 중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랑 연결된 종목들은 많이 살아났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중국에서 이제 이 게임과 관련해서, 게임의 이제 세제 혜택을 없애야 된다는, 이런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 관영 매체가 게임 산업을 또 압박했는데 세제 혜택을 없애야 된다. 자, 게임 업체들이 글로벌 플레이어 많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제를 그만 없애자. 이 중단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더 웃긴 게 뭐가 있냐면, 갑자기 게임을 없애고,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고, 실내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실내에서 운동 좀 많이 하라고 해서 갑자기 스포츠주 관련주들이 중국에서 또 핫하다고 그래. 이 종목도 한번 찍어봐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왜냐면, 어차피 게임 많이 하는 거보다 운동하는 게 좋긴 한 거니까. 그렇지만, 게임도 요새 건전하게 또 많이 하죠. 그 건전한 게임들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또 신성장 동력 사업이기도 하고, 게임 관련주는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연결이 잘 돼 있죠. 하고 그래서 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니 주식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주식 관련해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규제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자, 어제부터 좀 살펴보던 종목 중에 이제 펄업이 있어 카카오 게임즈가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먼저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어제 제 이슈를 살펴봤는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넘어가면, 카카오 게임즈 2분기 그 영업이익이 전년대 대비 49%? 한 반 정도 떨어진 거죠. 이렇게. 딱 50% 아니래도. 자, 전년 2분기 영업이익이 82억 원으로 전년기 대비 49%뚝 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신작 오딘 나오기 전인데, 이 오딘이 나오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2, 3, 4분기 굉장히 좋아지고,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 한 달간 매출이 거의 1,000억이라고 그러죠. 보시면, 19일간 매출. 자, 카카오 게임즈 하드작 오딘이 19일간 매출이 1,000억. 그러니까 대충 20일 잡으면 하루에 50억씩 번 거죠. 그러니까 20일이니까 1,000억. 엄청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대단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딘에 대한 사실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긴 해요. 자, 그렇죠. 이제 주가는 이거에 선반영됐든 어쨌든 간에 또 많이 올라갔죠. 또 카카오 게임즈가 애드맥스를 하나 인수했죠. 보시게 되면 이제 인수권도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에드엑스를 인수했어요. 자, 에드엑스가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 및 게임 개발사에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광고 수익 최적화 플랫폼과 기술을 제공하는, 자,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외국 시장으로도 많이 나갈 건데, 특히 이제 대만 시장 공략을 좀 한다고 하죠. 사실 오딘이 보면 이 카카오 게임즈의 확실히 메카는 맞아요. 자, 카카오 게임즈 오딘 날개 달고 해외 시장 공략 이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 조경 각자 대표가 4일 진행된 올 2,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오딘이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대만부터 선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대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게임하는 경향들이. 그래서 대만부터 공략을 할 거라고 하고 차근차근 해외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죠.
자, 카카오 게임즈의 이 주가를 보면 사실 많이 올라오기도 올라왔어요. 예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고점이 89,000원대 물렸어. 여기 이제 올라갔어요. 물리신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도 있죠. 그래서 7만원대 물렸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많이 씹고 나왔는데 이 상장에서 최저가 42,000원 찍을 때까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뺑글 돌아서 이 크게 올라갔죠. 지금 고점이 10만 6천원대를 찍었죠. 이게 주식은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린 추세에 순응하는데 요때 추세를 결정짓는 첫 번째 턴할 때가 바로 5개월선 돌파해주고 안착해줄 때요. 상황이 좋죠. 이렇게 놓으니까. 근데 주봉에서 특히 이제 중기 추세를 결정한 주봉에서 요렇게 5주선과 일주일 동시에 복귀해서 그러나 요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변곡점, 제 영상을 자주 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산 같은 변곡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볼록 솟은데 여기가 중요한 저항선이에요. 여길 뚫어주고 돌아 나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는데 이렇게 꼭 음봉 하나로 떨어져요. 이게 참 희한한 속임수인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 이렇게 놓고서 쭉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는 많이 올라왔죠. 제법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정도 쫓아가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눌림목을 갖고 기다려야 되고 또 어디가 다시 떨어지고 돌아나갈 만한 위치인지 모르죠.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중요한데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이 노랗게 그어드린 선이 21선이 황금일선 요거 깨게 되면 위험한데 깼죠. 자, 이때 8월 1일 날 깼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2.5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대응하는 방법은 요렇게 8월 3일에 생긴 저점이 있어요. 81,700원. 요 자리를 두 번 지켰죠. 이렇게. 요거 깨면 기술적으로 더 깨진다는 얘기죠. 자,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면 추가로 하락이 돼요. 요 자리 깨면 반드시 경계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봉에서는 5주선 이탈하면 안 돼요. 근데 5선 이탈했죠. 자, 5주선을 최초에 돌파해 돌아나가지고 강력한 상승이 되지만 깨게 되면 이렇게 깨게 되면 조정이 들어와요. 이 얘기는 지금 깼다는 얘기는 내일 이제 금요일이죠. 자, 내일 만약에 못 돌려놓으면 다음 주에 또 반등할 수 있죠. 이렇게 5선까지. 그렇지만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고 또 하나 케이스가 자, 주식은 누구도 모르니까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다시 반등을 해서 5선 위에 올려놓고 다시 돌아나간다? 이전 고점까지 한번 더 갈 수 있죠. 오딘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하지만 이런 모든 게 많이 반영됐다고 보면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투자자 매도 동향이 하루하루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간에 잠깐 수급을 보면 이렇게 외국인도 좀 많이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죠. 개인이 이제 홀로 매수한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모펀드한테 좀 사모오긴 해도 연기금도 빠져나가고 있고 연기금 예전까지는 자 이렇게 많이 모았었죠 이 주식을 자 이렇게 슬 모았다가 이제 슬슬 매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어느 조정이 들어오는 건 조금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펄어비스를 볼까요? 자, 펄어비스가 예전에 중국의 파노 이것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주가가 좋았었어요. 이게 이제 6월자 기사인데 이렇게 보시면 검은 사막 모바일 파노 소식 급등 이렇게 하면서 펄어비스가 좋았다가 이 붉은 사막이 또 이제 연기가 됐죠. 붉은 사막 출시가 이렇게 보시면 신작이죠. 붉은 사막 출시 연기라면서 또 조금 약간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해졌어요. 지지부진해지다가 요번에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 게임주 규제 이것 때문에 더 한번 안 그래도 약간은 조금 이렇게 이제 무너내리는 분위기였었는데 거기 다시 한번 추가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펄어비스의 주가를 좀 보면 자 월봉에서 이 높게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죠. 저 예전에 이 모든 주식의 쓰리바닥, 특히 월봉에서, 일봉에서도 이 일봉이 이제 가장 이 단기적인 차트죠. 일봉에서 이렇게 다중바닥 그리고 올라가면 좋은데, 펄어비스는 월봉에서 다중바닥 그렸다는 얘기죠. 지지선을 잘 지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상승했죠. 예전에 최고 저점 기준으로 31,000원 기준으로 고점이 9만원, 약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이 들어와서 떨어질 때 중요한 게 이 녹색선, 5개월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를 깨지 않나 깨나 이게 매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산같이 얼룩 솟은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다시 말해서 여기요. 자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잘 지켜줘야 돼요. 근데 잘 지켜주고 있죠. 이 저 자리는 이제 중요한 이 그 지지선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번 주에 꼬리가 이렇게 딱 여기 찍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 여기를 안 깨야 되는 거죠. 물론 5주선을 돌파해보고 못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밀리면 여기까지 또 올 수 있죠. 저 중국의 게임사 규제 관련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냐면, 자, 이렇게 67,800원이니까 저 자리를 기준으로 67,800원이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가주면
펄어비스는 나중에 상승할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그제 딱 여기 찍은 거죠. 찍고 드러나겠다. 여기를 기준으로 잘 살펴보셔야 되고, 5일선 회복해주고 드러나가주면 좋은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갭 띄어서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근간에 이 출시 연기하고 또 출시 연기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또 한 번의 그 중국 규제로 인해서 이런 크게 무너졌죠. 사실, 그러니까 펄어비스만 그랬던 건 아니고, 많은 게임지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 어제부터 오늘부터죠. 이그 펄어비스의 CCP 게임즈 아십니까? 이브 야코브가 중국 서비스를 이제 이 시작한다고 바뀌었죠. 펄어비스 자회사 CCP 게임즈가 오늘 5일부터 우주전쟁 모바일 게임 이브의 코스의 중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사회 밝혔습니다. 제가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챙겨봐야 되는데, 이 게임 규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성년 이쪽으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진출해 있는 이 중국의 게임 시장은 사실 미성년이 아니죠. 성년들 위주로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규제에 또 영향이 있고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그날 하루 충격받은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지 않죠. 자, 어제부터 시장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거꾸로 좀 시장이 살아서 돌아나가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게임주도 좋다는 얘기죠. 좋게 잘 나가고 있고. 자, 어쨌건 펄어비스의 대응법은 월봉에서는 일단 꽤 올라간 편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편이라 조정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조정이 들어왔을 때 깨지 않아야 될 여기 5개선을 깨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급락했을 때도 지켜준 이 자리. 자, 가격으로 보면 최고 저점이 67,800원. 요거를 좀 명심하셔서 펄어비스는 67,800원을 깨면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넷마블을 볼까요? 넷마블이 그 2조 5천억 정도를 들여서 요번에 통큰 베팅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소셜 카지노 업체죠. 자, 소셜 카지노 업체 하나 인수했는데, 자, 넷마블 2조 5천억 통큰 베팅, 소셜 카지노 3위, 게임 업체인 스피넥스를 2조 5천억 원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국내 게임 업계 최대 규모 인수 합병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약간 문제가 되는 건 너무 이제 큰 금액을 들여서 베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우려감들이 있죠. 특히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사실 어디까지나 참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신용등급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리가 신용등급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모르죠. 이 모든 건 주식 차트에서 많은 걸 말아줘요. 그러니까 넷마블, 자, 수력카지노 무리하게 인수했나, 신용도 강등 빨간불, 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사실 저런 기사보다도 만약에 저게 진짜 안선 넷마블이 자체적으로 추사를 깨겠죠. 그러니까 자, 넷마블을 좀 보면 이제 월봉의 장기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가 아직은 깨지지 않았죠. 자, 예전에 8만 하던 주가가 쭉 날아가서 요렇게 20만 원 근처, 이제 두 배면 16만 원이니까 2.5배 정도 올라간 거죠. 올라갔다가 자, 가격 조정을 했었죠. 우리 조정할 거야. 그러고 뺑글 돌아갔는데, 항상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자리가 제가 5개월선이라고 그랬죠. 녹색선 5개월 뚫었어요. 자, 언제 뚫었냐면 21년도 4월 달에 뚫고 안착해서 쭉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5개월선 깨면 안 되죠. 자, 5개월선 이제 13만 5,500원인데 지금 13만 6천 원이죠. 자, 월봉이라는 거는, 이 월봉이라는 건 봉 하나가 1일부터 31일까지 생겼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중에는 꼬리 달고 깨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월 말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되죠. 꼬리가 이렇게 달리니까 월 중에 최저점은 여기고 종가는 여기인 거죠. 자, 월 중에 최고가는 여기고 월 중에 최저가는 여기고 종가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렇게 깨졌다 돌아나갈 수는 있어도 종가상 반드시 5개월 선 위에 올려놔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5개월 선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는 가격으로 봤을 때 13만 5,500원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월 중에 내려올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무너질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을 보죠. 넷마블의 주봉을 보면 일단 중기 추세는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특히 이격이 좀 붙어있을 때 20주선까지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 넷마블의 주가를 가만히 보면 추세는 우상향으로 아슬아슬하게 되죠.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60주선과 5선이 잘 붙어 있어요. 자, 저번 주, 이번 주 5선 이탈했죠. 저번 주에 중국의 규제도 있었고, 이번 주도 그랬고, 무너졌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종가상 쭉 밑으로 밀고 내려오게 되면 다음 주에 장담할 수 없어요.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일 금요일 종가당 다시 반등해서 5주선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추세를 옆으로 이어가서 쭉 이어지면 아직은 괜찮은 상황인 거죠. 자, 일봉에서 더 가깝게 보면 일봉이 제일 단기적인, 그러니까 일봉이 제일 단기적인 추세죠. 그 다음이 주봉, 그 다음에 최고 장기가 이제 월봉이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 일봉은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쫓아가 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죠. 높은 데 가서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상황 괜찮죠. 낮을 때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주가는 매수 타이밍이 맞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맞죠. 이렇게 지금. 그렇지만 아까 주봉에서 보여준 추세는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홀딩이죠. 요 가격으로 보면 얼마냐면 저점이 132,500원이에요. 자, 근데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셜 카지노 업체, 게임 업체 이거 인수가 이 회사의 악재인지 호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큰 돈이 들어간 베팅이니까 오히려 저게 정말로 대박이 나서 잭팟이 나서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을 대응할 때는 무조건 저런 걸 믿는 게 아니고 깨야 될 자리, 지켜줘야 될 자리가 중요한 거죠. 정말로 이 끝까지 밀렸을 때 지켜줘야 할 자리는 21년도 2월달에 형성된 변곡점이에요. 가격으로 보면 12만 5천 원대가 되죠. 여기를 깨게 되면 추세는 그냥 깨져요. 이제 겨울수로 보면 20개월 선이 되는데 일봉에서도 21선이 중요하듯이 월봉에서도 20개월 선은 중요해요. 이거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 전에 앞서 먼저 5개월 선을 깨면 안 되고 또 앞전에 앞서서 20주선이나 60주선을 크게 이탈해서 추세가 깨졌다? 그럼 고생을 시키죠. 이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손실권에서 꽤 오랫동안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난 매달 월급 타서 얼마씩 모을 거야. 그럼 넷마블이라는 좋은 회사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추세는 절대 깨지면 안 되니까 요즘은 조금 자 명심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좀 이 급등한 종목 중에 드래곤 플라이가 있죠. 사실 이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의 매자만부터도 주식들이 크게 상승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저기고 특히 요새는 거의 순환매 차원이에요. 무슨 게임주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삼성전자가 이제 그 메타버스로 들어오면서 이 한 칸 건너 뭐 곁다리라도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에 묶여 있다든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뭐 조금이라도 사업을 했다든가 그러면 거기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급등을 하는 그런 형상인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오늘 드래곤 플라이도 꽤 급등했죠. 드래곤 플라이가 얼마 몇 프로 갔냐면 자 이렇게 오늘 16%꽤 많이 올라갔다 왔죠. 이 고점 기준으로 보면 거의 26% 갔다가 종가가 16%대 끝나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드래곤 플라이를 보면 자, 메타버스 관련이었겠죠. 자 드래곤 플라이가 자 ERDTRI 기술을 적용한 이 상용 가상현실 VR 게임의 공동 연구 기관으로 참여한 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뭐 사실 어이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메타버스하고 살짝 관련만 돼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익만 나면 되니까. 자 드래곤 플라이의 월봉 차트를 보면 위치가 높지 않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가 이 친구 엄청 웃긴 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뭐 이렇게 크게 뭐 급등했다고 그래나 이렇게 엄청나게 날아간 적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요때는 조금 이제 올라가긴 했어요. 지금 차트가 원체 큰 변동 나기 없어요. 그런데 요럴 때 이 900원 정도 하던 주식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요때가 20년도 3월달 900원 정도 하다가 이때 얼마 찍었냐면 자 이렇게 고점이 3,800원 그러니까 6배 정도 올라간 거죠. 자 그러고서 이렇게 다시 이제 요때 저점 다시 찍었죠. 언제냐면 5월달이 올해 5월달인데 5월달에 저점을 찍고서 가격이 1,600원, 1,660원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선을 이쁘게 돌파 안착해줬죠. 요 추세가 턴이 된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장기적인 추세가 턴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주식은 나름대로 좋아 보여요. 물론 오늘 26% 갖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쫓아가기 좀 부담이 되지만 월봉에서 이제 5개월 선과 20개선을 회복해주고 돌아나가는 거죠. 자, 60개선 주식은 60개선 뚫기가 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자, 근데 60개선이 가격이 얼마냐면 3,600원에 일단 3,600원까지 전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3,600원까지 열려 있는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주선하고 20주선, 60선 다 돌파했죠. 다 돌파해주고 다시 돌아나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5주선을 돌파했다? 그럼 제가 항상 중기 추세의 상승의 확증은 5주선이 한다고 그랬죠. 자, 돌파해 줬습니다. 이 5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2,430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2,755원이죠. 따라서 물론 이제 내일이나 이번 주에 더 크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사지 말고요. 쫓아가서 사지 말고 그냥 막 날라갔다 그러면 넌 내 게 아니구나. 어쩔 수 없다. 아깝다. 내비두고 만약에 쫓아가자 사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올라갔다가 자, 빵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럼 올라갔다가 자기가 알아서 밑으로 떨어져 준다.
조정권이 들어왔다? 그럼 그때 매수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날이 언제냐면 7월 27일 날 급등했을 때 쫓아가 사지 않는다면 매수할 기를 얼마든지 주죠. 다시 급등하고 일봉에서 낮게 싸고 사는 게 중요해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하죠. 이게 높이 올라갈 때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쫓아가 사게 되면 반드시 위험하니까 항상 조정 줄 때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조정 줄 때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자, 이 드래곤플라이의 상황은 재물을 좀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 종목을 좀 어느 정도 장기를 끌고 간다거나 특히 월봉에서 위치가 낮을 때는 주식이 월봉에서 위치가 낮을 때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거예요. 그럴 때 재무가 불안하면 사실은 이 친구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재무가 좀 튼튼해야 이 친구를 좀 끌고 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죠. PBR이 게임 산업들은 PBR 이렇게 낮질 않아요. 최소한 6%, 6막 이래 보통 철강 업체들은 저게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자, 시가총액이 751억짜리죠. 시가총액이 751억짜리가 자, 회사가 자, 매출이 64억 61억. 7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100억이 안 되죠. 이러면 조금 재무가 튼튼한 건 아니에요. 자,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현금 유불이 산정이 안 되죠. 빚은 많고, 이렇게 되면 차트는 100점 만점이라 할지라도, 자,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트는 제가 아주 좋다고 그랬죠. 차트는 100점 만점이라 할지라도, 재무가 안 좋으면 좀 큰 돈을 갖고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재무가 나쁘기 때문에 사실 큰 돈보다는 좀 작은 돈으로 이렇게 여유스럽게 투자하는 게 좋아요. 항상 큰 돈이나 목돈을 투자할 때는 어쨌건 재무가 좀 튼튼해야 본인이 심리적으로 또 안정감이 있는 게 사실이죠. 드래곤플라이는 차트는 좋지만 재무적으로 약간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이드를 볼게요. 이메이드를 보면 이메이드가 이번에 이 비덴트에 또 투자를 해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메타버스 스타트업 메타스케일 이런 거 투자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메이드가 메타버스 스타트업 메타스케일에 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 자회사가 있죠. 이 이메이드가 이메이드 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메이드 트리를 통해서 자 이렇게 메타스케일 여기 투자를 단행했다고 자 5일날 밝혔습니다. 자, 이메이드의 주가 흐름은 월봉에서 예전에 다중바닥을 그린 후에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오고 있었죠. 근데 이메이드가 이제 예전에 고점까지는 찍은 건 맞아요. 그동안 잘 올라왔었던 얘기죠. 예전에 최고점이 얼마냐면 2015년도 8월 달에 형성된 7만 원대였었어요. 그리고 그 전 고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전 고점들의 가격이 보통 6만 원에서 자 6만 5천 원 사이죠. 여기를 두 번 맞고 떨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메이드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이 올라왔죠. 그동안 올라가고 조정받는 건데 이 조정을 받을 때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바로 5개월선이에요.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장기적으로 추세가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자 7월 달에 5개월선을 깨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이 5개월선에 앞서서 일단 주봉에서 5주선을 깨놓게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5선을 깨놓는데 자 열려라. 자 5주선을 보면 이렇게 7월 30일 날 마지막 주죠. 이렇게 5선 깨놓고 이번 주에 20선까지 그냥 깨고 내려왔죠. 이게 왜 깨고 내려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저 사교육 규제에 이은 게임주 이 게임주에 대한 이 규제라기보다는 정신적 아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신적 마약 그리고 이제 뭐 이 세제 혜택 이런 것도 없애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게임주가 자꾸 압박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서 희청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리포트가 있고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 주가까지 영향을 받나 근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저런 뉴스에 당한 것보다도 자 13,000원짜리가 결국 7만 원권짜리까지 가까이 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깨지 않아야 될 두 자리 깼는데 거꾸로 이 얘기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줘야 추세가 돌아나간다는 얘기죠. 즉 20주선과 50주선 해결해줘야 회복해줘야 주식이 크게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급락을 맞이했죠.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 신규 진입하시는 분이라면 대응은 좀 간단해요. 비교적. 최고의 안 좋은 뉴스한 게 급락했을 때 지켜주던 저점의 가격이 바로 49,300원이죠. 이건 월봉에서 이 10개월선 가격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이 가격만 깨지 않으면 추세는 이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깨게 되면 추세가 깨지고 크게 무너지니까 이럴 때는 조금 대비하시거나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이드가 이 비덴트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비덴트에 계속 잘 투자해주고 있죠. 이번에도 이제 비덴트에 자 300억 원을 추가 투자해줬죠. 예전에 이메이드를 보면 이렇게 자 이메이드가 27일 27일 날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의 주요 주종 하나인 비덴트에 300억 원 투자하며 투자 진행했죠. 지난 15일에도 이렇게 보면 500억 원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이거에 이어서 자 추가 투자에 나왔죠. 그래서 이메이드에 총 이렇게 보면 800억 가까이 투자한 거죠. 작은 투자는 아닌데 어쨌거나 자, 이 비덴트를 세계적인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좀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그 위메이드가 빗썸에 많이 투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잘 돼서 빗썸에 투자한 것도 잘 되면 나름 위메이드의 주가도 좋아지겠죠.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위메이드가 지금 안 좋은 상태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13,500원부터 꽤 올라왔다 조정받는 중이라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 조정받을 때 중요한 거는 깨지 않아야 될 자리야. 10개선 깨게 되면 그게 위험해지니까 이 10개선의 가격이 바로 이렇게 49,000원대니까 49,0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을 잘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